기아차 1.2톤 트럭 판스프링 보강해주세요.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도 장착해주세요. 1.2톤 트럭 봉고3 탑차 화물차입니다. 판스프링 보강하고 뒤쪽에 허브 스페이스를 추가 설치합니다. 차를 들어 올리고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1.2톤 트럭은 기본적으로 하체가 튼튼한데 거기다가 추가로 하체 보강을 해서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노란색 쇼값쇼바도 아주 비싼 걸로 달아놓았네요. 판스프링은 아주 무겁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며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하지요. 판스프링 어셈블리를 차량에서 탈거합니다. 완충장치 판스프링은 무거운 화물을 실는 차에 적용됩니다.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에 적용되고요. 판스프링을 보강하시려면 보강용 판스프링 부품을 미리 구해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빠르게 작업할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과적 차량 처짐을 방지하고 쏠림을 예방합니다. 탈거한 판스프링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판스프링 보강은 화물을 많이 실는 트럭에 아주 적합합니다.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요. 옛날부터 해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판스프링을 엑셀 하우징에 묶어주는 유볼트입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자동차 하체가 튼튼하면 자동차의 힘이 살아납니다. 주행을 해도 출렁거림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동차 엔진의 힘이 확 살아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량의 힘이 좋아집니다. 판스프링 납장 한 장을 추가하여 조립합니다. 반대로 자동차 하체가 약하면 화물을 좀 실으면 뒤쪽이 축 처지면서 이러다가 차가 내려앉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 놓고 달리지도 못하고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판스프링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전통적인 방법의 하체 보강 작업입니다. 하체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가운데 코일 스프링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과 쇼값쇼바로 보강하는 방법, 헬프 스프링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보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판스프링 어셈블리를 탈거해서 분해해서 납장 한 장을 추가하여 조립해가지고 차에 장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튼튼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판스프링 보강을 했습니다. 두껍습니다. 지금 이 차는 1700km 된 새 차입니다. 자동차 하체를 보강해서 화물을 많이 실으려면 반드시 타이어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부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과적을 한 상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 무거워서 들어올리기 힘들고 출장 펑크를 부르면 기본 출장료 10만원으로 시작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물을 실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뒷타이어 안쪽과 바깥쪽 타이어 사이에 스페이스를 장착하겠습니다. 휠 스페이스를 추가로 설치하면 주행 안정성이 확보되고 특히 코너링 할 때 아주 안정적입니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교해 차의 폭이 많이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폭을 좀 넓혀주는 원리인데 제대로 된 제품으로 잘 장착이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장착하신 분 모두 대만족하십니다. 타이어의 휠 맨 압력이 균일하게 잘 조여줍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하였습니다. 허브 스페이스 두께만큼 차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 주행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도로가 굽은 길에 코너링 향상과 더불어 쏠림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허브 스페이스는 몰라서 장착하지 않은 분은 계시지만 알면서 장착하지 않은 분은 없을 만큼 인기 제품입니다. 인터넷에 제품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산 하지 말고 국산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1.2톤 트럭 2차는 23mm 휠 너트 풀림 방지를 위해서 오른쪽은 오른 나사이고 왼쪽은 왼 나사로 되어 있는데 허브 스페이스는 좌우 모두 오른 나사로 만들어져 있어 장착하고 초기에는 몇 번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2톤 트럭 판 스프링 보강 작업과 뒤쪽에 허브 스페이스를 추가로 장착하였습니다.